운동 잘했다. 에? 이 운동하니까 배가 고프네. 에? 여보, 밥 줘요, 밥. 에? 여보, 안 그래도 고혈압인 양반이 운동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혈압 관리하는 데는 이 운동만큼 좋은 게 없다잖아. 에? 아니, 당신 당뇨도 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믹스커피도 좀 줄이고요. 안 그래도 지난번 건강검진 결과표 도착했던데 좀 봐야겠어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만해. 발이 많이 부었네. 에? 왜 이렇게 부었지? 눈도 부은 것 같고, 어제 좀 짜게 먹어서 그런가? 뭐 괜찮아지겠지 뭐. 소변에 거품이 왜 이렇게 많아? 이 무슨 거품이야? 진짜 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네. 내가 단백뇨랑 혈뇨가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건강검진을 통해 단백뇨와 혈뇨가 발견된 5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단백뇨와 혈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단백뇨와 혈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승우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선 사연에서 이 남성분께서 단백뇨와 혈뇨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우선 단백뇨가 정확히 뭔가요?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네. 소변에서 단백질이 빠져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단백질은 보통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들 중에 하나고 평소에는 우리 콩팥, 신장이 이것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잘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병이 생기면 콩팥에 틈새가 생기게 되고 그 틈새를 통해서 단백질이 새어나가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정수기 필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정수기 필터에 만약에 구멍이 생기거나 어떻게 찢어지게 된다면 그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야 할 단백질이라던가 혈액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네. 이제 단백뇨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런 게 생기면 이제 내 콩팥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콩팥, 그러니까 신장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마지막에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좀 정확하게 좀 의미를 더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사연의 분처럼 네. 단백뇨가 나왔다는 것은 네. 이 신장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고, 아. 물론 이제 단백뇨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제 콩팥과 연관이 된 거는 아니겠지만,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단백뇨의 의미를 알아보자면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콩팥의 손상입니다. 우리 이제 예를 들면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 네.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콩팥에 손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단백뇨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매년 피 검사를 할 거고 계속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실 텐데 그 도중에 이렇게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게 되면 이제 저희 의사들이 이분은 이제 콩팥 손상이 진행되고 있구나. 네. 더욱더 이제 단백뇨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강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콩팥의 손상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정수기 필터를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 이 정수기 필터가 많이 찢어지면 많이 찢어질수록 그쪽으로 나오는 단백뇨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많아질 것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콩팥이 단백뇨가 많다라는 거는 결국 콩팥의 손상이 더 많이 진행됐다. 이런 거를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단백뇨가 혈관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역시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의 상태를요? 네네. 이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네. 혈관 손상이 많은 질환에서는 단백뇨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얘기는 네. 결국은 혈관을 통해서 그리고 단백뇨가 사구체 필터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적게 나오는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보다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이 혈관도 더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많은 콩팥뿐만 아니라 심장이라던가 네. 뇌, 혈관 이런 것들도 상태가 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은
심내 혈관계 합병증이나 사망률 등도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단백뇨가 있으면 모두 다 콩팥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보통 단백뇨가 있다고 해서 항상 다 콩팥 질환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 말고 그냥 건강하신 분들도 만약에 훨씬 더 많은 심한 운동을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은 열이 펄펄 끓는 감기 같은 열성 질환을 가지게 된 경우에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2, 3개월 후에 검진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단백뇨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이후로도 뭐 청소년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자라는 도중에 기립성 단백뇨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통상적으로 나이를 먹고 성장한 이후에는 없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콩팥이랑 상관없이 골수에서 어떤 이상 단백질을 만드는 질환들의 경우에도 단백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저의 그 소변에 거품이 많은 걸 우연히 저희 어머니께서 목격을 한번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소변 보고 물 내리지 마라. 예, 거품 있다는 네네. 거는 몸에 이상 신호다라고 그때 엄청 걱정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소변에 진짜 거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단백뇨를 좀 의심해봐도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병원 많이 오십니다. 네네. 오셔가지고 내가 거품이 너무 많다 소변에 뭐 변기 한가득이 거품이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걱정이 된다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품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 100% 단백뇨는 아닙니다. 아, 보통 소변에 이제 거품이 생기는 원인은 그 물과 기름 양측에 친화성이 있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소변에서 이제 거품 형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네. 이런 성분이 단백질이 마침 양측 친화성이 있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네. 단백뇨가 있으면 거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 연구에 따르면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나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품의 종류로는 뭐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거품이 너무 많아질 경우, 점점 더 많아질 경우, 내가 오늘 아침에는 거품이 별로 없었는데 내일 더 많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경우라던가 네. 아니면은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네. 이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소변 누시면 이제 뽕뽕뽕뽕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없어지게 되는데 네. 거품이 없어지지 않고 막 반나절 이상 계속 남아 있는다거나 아니면 찐득하게 변기를 다 채우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품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단백뇨나 혈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검진을 하게 되나요? 네, 보통 이제 소변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저희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가시면은 소변 검사 한다고 이제 종이컵이랑 이제 그림에 나오는 네. 이런 이제 네네. 시험지 봉을 드리게 되는데 익숙합니다. 요거를 저희가 딥스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딥스틱 검사를 통해서 네. 요 시료가 묻어 있는 봉에 소변을 묻히게 되면 네. 이 발색 반응을 통해서 단백질을 확인하게 되고요. 네. 그 제출하신 소변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그 현미경 속에서 이제 소변에 뭐 적혈구가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더 정밀한 검사로서는 그 요단백 크레아티닌 정량 검사라고 진행을 네. 하게 되고요. 오. 이 소변 속의 단백질 양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네. 요거는 일회성 검사라서 이 검사를 진행하는 게 편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정확한 거는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아서 그 소변의 안에 있는 단백질 양을 측정하는 건데 네. 이제 환자분들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네네. 실제로 모으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요단백 크레아티닌 정량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강검진에서의 검사로 이제 단백뇨가 발견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건강검진이 끝나면 또 이제 시간 지나서 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근데 그 표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해하기가 많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좀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건강검진표 오시면은 다들 마지막 장만 이렇게 펼쳐보세요. 그 소견만, 네. 펼쳐보시고 소견에 어디 가봐라 네. 이런 거를 보시게 되는데 보통 신장 질환도 똑같습니다. 신장 질환이 의심이 되니까 가까운 전문 진료를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네. 표가 나오게 되는데 네. 이 표에서 신장이랑 관련된 두 부분, 네. 신장 질환 칸에 혈전 크레아틴인과 신사고체 여과율 요 표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밑에 요단백 칸에 정상, 경계, 단백뇨 의심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 두 칸에서 어떤 기능 이상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거나 단백뇨가 의심된다는 체크 표시가 있을 경우에 네. 그럴 때는 그 뒤쪽에 결과 뭐 그런 해석과 상관없이 신장내과 들리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꼭 한번 이 네.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단백뇨는 병원에 가면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보통 이제 단백뇨 경우에는 원인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뭐 사구체 신염이라던가 아니면 당뇨병성 신병증, 고혈압성 신병증처럼 이 원인에 따라서 감별을 해서 네. 그거에 맞춘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일괄적이고 전형적인 치료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네.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치료의 원칙은 혈압을 낮추는 것과 그리고 단백뇨가 나오지 않게 이제 식이 조절을 권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라는 혈압 약제를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요. 오, 네. 요거에 더해서 이제 저염식, 저단백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당뇨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단백뇨 경우에는 이 장기적인 질환 악화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당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당 그래서, 조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SGLT2 차단제라는 당뇨병성 신약 같은 것도 사용을 해서 이런 치료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또 질문을 댓글로 혹은 또 문자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내 사랑 체리님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그 사연에도 나왔던 건데 손과 또 누운 주위가 잘 붓는 것도 이게 또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결국은 네. 이 콩팥 질환이 생긴다면 네. 이 저희 몸속에 있는 물을 잘 배출을 하지 못합니다. 아. 사실 단백뇨 말씀드렸듯이 어떤 우리의 몸에 좋은 성분이 빠져나오기도 하지만 네. 소변량이 주는 것도 이 콩팥 질환의 하나의 증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눈 주위만 단독적으로 붓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만 네. 손, 발 등 같은 이제 하지나 네. 상지의 여러 말단 부위가 붓게 되는 경우도 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게 막 계속 붓거나 이러면 얼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게 제일 좋은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청자분 한 분께서도 어머니께서 당뇨가 있는데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는 게 당연한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당뇨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소변으로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백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당도 같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모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확실히 다른 분들보다 거품이 좀 더 나는 소변을 보시게 될 확률은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 분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김영민님께서는요. 생식이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도움이 될까요? 네, 뭐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다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생식이라 함은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우리 콩팥의 나쁜 네. 예를 들면 그냥 흔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 기름진 거. 단백질을 많이 배출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물질들을 적게 섭취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너무 여기에 매몰되셔가지고 그렇죠. 생식만을 드신다.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은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의 질문까지 저희가 한번 드려보고 답변까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이제 질문입니다. 좀 이제 시청자분들과 앞서서 이제 또 문자 주셨던 질문 주셨던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남겨주시죠. 네네. 우리 콩팥이라는 이 장기가 똑똑하기도 하지만 인내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한 90% 정도 이상 기능 손상이 되어야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50%, 한 60% 정도만 기능을 잃어도 아주 크게 잃어버린 건데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증상만을 가지고 콩팥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요. 따라서 항상
매년 건강검진 열심히 하시고 거기서 소변 검사, 신기능 검사를 잘 체크하셔서 항상 콩팥 건강을 관리하시는 모습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령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검사 받으셔서 지속적인 정기적인 추적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 단백뇨와 혈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이승우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